2017년 3월 데비 드폴의 생일날 이복자매인 셰넌 드폴이 파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셰넌은 평상시에도 좀 얽매이는 것 없이 자유로운 스타일이었기에 뭐 바쁜 일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몇 달이 넘어가면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족 중 누구도 셰넌과 연락을 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아버지는 셰넌의 남자친구 아르투로 노보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셰넌과는 헤어졌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클리블랜드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셰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6월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휙 하고 사라져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신고가 더 늦어졌을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들은 셰넌의 행적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기억하는 동안에는 셰넌은 남자친구인 노보아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경찰은 그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노보아는 셰넌 가족에게 전했던 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 클리블랜드로 갔다는 말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참 애매했습니다. 정확하게 셰넌이 사라진 시기를 몰랐기에 그가 주장하고 있는 클리블랜드에 남자와 살기 위해 떠났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 전화 기록을 손에 넣었지만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월 말까지 기록이 있었고 직장까지 갔으나 그 후로부터 그녀의 행방이 묘했습니다. 또한 그 시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셰넌의 이전 남자친구인 존을 만나는데 이 남자친구는 범죄 경력이 있고 화가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존이 감옥에 있을 당시 헤어졌는데 이게 존을 화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셰넌이 사라졌다 라고 추정되는 시기 조금 전에 석방이 됐답니다. 하지만 존은 부인했죠. 2월 이후로 셰넌을 만나지 못했고 여전히 그녀에게 감정이 남아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었기에 존도 노보아도 일단 용의자에 올리기만 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7월 30일 켄 에센바우라는 남성으로부터 911에 연락이 들어옵니다. 오하이오의 영스타운 자신의 집 냉동실에서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발견했다는 신고였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 냉동고는 친구의 것으로 일주일 전에 가져와 보관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집에 전기가 나가서 냉동고에 고기가 상할까 걱정이 된다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냉동고에는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는데 호기심이 동한 건지 아내는 스크류드라이버를 사용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아내는 검은 가방 몇 개와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두려워진 아내는 남편을 불러 확인해달라 부탁했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넣게 된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에서 문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셰넌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물론 부위도 똑같았죠. 지문 조사 결과 이 발견된 사람이 셰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일단 냉동고를 소유하고 있던 부부를 조사했고 그들은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다면 냉동고를 가져온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겠죠. 냉동고의 소유주는 앤서니 곤잘레스라는 사람으로 이 냉동고를 부부의 집으로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앤서니 곤잘레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앤서니 곤잘레스가 셰넌의 남자친구인 아르투로 노보아의 가명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보아가 레이튼이라는 여성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 레이튼이라는 여성이 셰넌이 사라지고 2주 후에 이사했다는 건 역시 확인합니다. 경찰은 노보아와 레이튼을 체포했고, 노보아는 레이튼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그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노보아의 소지품 중에 냉동고 자물쇠의 열쇠를 발견하자 그는 더 이상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셰넌의 전 남자친구였던 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셰넌의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노보아가 모닥불 파티를 주최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파티에서 노보아가 모인 친구들에게 셰넌이 바람이 나서 떠났다며 그녀의 물품을 태웠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셰넌이 괘씸하다며 마치 자신의 일 마냥 태우는 걸 돕기도 했답니다. 경찰은 파티를 했던 장소로 갔고 천운인지 모닥불 구덩이 안에 여전히 셰넌의 물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보아 커플을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에 노보아와 레이튼 두 사람이 책임이 있으며 레이튼이 셰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보아 커플의 지인인 헤르만이라는 사람은 노보아가 자신을 집으로 불러 가보니 일을 버려놓고 뒷수습을 돕겠답니다. 정말 친구는 가려 사귀어야 합니다.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로 두 사람은 유죄를 인정했고 노보아는 종신형을, 레이튼은 18년형을, 헤르만은 노보아를 도운 혐의로 12년의 판결을 받습니다. 경찰은 동기가 뭐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단순 변심에서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을 보다 보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모닥불 파티에 참여해 셰넌의 물건을 태우며 함께했던 친구들, 집으로 불려 마무리에 동참하게 된 친구까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요즘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을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친구들을 휘뚜루마뚜루 자신의 계획에 사용해 먹은 아르투로 노보아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